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어제는 니오가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 이 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10%가 넘는 뜻밖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사고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다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하락하던 오르던 앞으로 몇 년 후를 미래를 그리면서 생각해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테크는 우리의 습관처럼 만들어서 앞으로 평생 함께 해야 할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박판처럼 뭐 올랐다고 팔고 내렸다고 손절하고 뭐 이러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손절과 익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독립시행을 늘리다 보면 내가 수수료가 나가고 당연히 내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잃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볼트와 코나의 얘기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7년 전 테슬라가 겪었던 일과 꼭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클리프화했고 니오를 위협하는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공매도로 잘 알려진 시트론 리서치의 보고서인데 여기에 대한 도덕성은 오늘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제를 하고서 실제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그리고 이들이 최대한 자극적으로 썼는데 글을 순화시켜서 표현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일단 이 부분도 있습니다. 가십성이 조금 짙어서 빼게 됐는데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라는 측면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일론 머스크는 4번의 결과를 받았고 2번은 음성, 2번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계, 같은 테스트, 같은 간호사를 거쳤는데 긴급하게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쪽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코와 기침, 열이 있으나 나이퀄, 이 종합감기약을 드시고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확진이라는 그런 가십성의 기사에 대해서 확진인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2번의 양성이 나온 것도 맞고 2번이 음성이 나온 것도 맞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PCR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약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쉐비의 볼트 소식인데 우선 사실을 먼저 알려드릴 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68,000대 정도에 대해서 자발적인 GM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7만 대 중에 5건의 화재 보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리콜을 결정한 것이죠. 전후 관계를 살펴본다면 현대의 코나 리콜 이슈가 먼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의 일주일 후에 도로교통안전국이 쉐비 볼트 EV에 대해서도 3건의 화재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 후에 약 한 달 후에 지금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BMS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설들이 있지만 일단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대와 GM 해당 차량들이 모두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조금 탓하기, 공 넘기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7년 전이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테슬라 모델 S가 겪었던 배터리 화재 이슈가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델 S 파이어라고 적혀있죠. 당시에 어느 사건이었냐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상황에서 모델 S가 세미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 25톤의 힘으로 모델 S를 찔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이 있고 팩이 있고 모듈이 있고 이제 셀이 있게 되는데 그거까지 전부 뚫어버리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장문의 뉴스를 냈고 오너분과 메일을 받고 답장을 했던 것도 여기에다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얘기를 더 했던 건 미국의 화재방지협회에 따르면 연간 15만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을 하고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3조 마일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2천만 마일마다 한 번씩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1억 마일 이상에서 한 번의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마일당 화재를 볼 때 기존의 가솔린 차보다 한 5배 정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했던 주장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GM 볼트의 뉴스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죠.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1년에 20만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가솔린 차들보다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전기차가 확률적으로는 화재에 덜 노출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과 2020년의 화재 문제가 조금 닮아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는 2013년 당시에는 조금 더 화재성이 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스바겐의 CEO인 당시에 윈터콘이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약간 놀리듯이 직접적인 비교를 한 것이긴 한데 화재에 대해서 아주 놀랍다. 우리 기술은 안전해서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디젤 게이트로 이렇게 떠나셨죠. 그리고 2013년이 특히 뜨거웠던 해였음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외에 보잉 드림라이너 사례가 당해 초에 크게 터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만 피트 위에서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더 화재성이 강했던 시기였죠. 이는 2013년 1월 기사인데요. 보잉 라이너 787기가 당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종의 운항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총 열흘 사이에 4차례의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 2건이 무려 배터리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었죠. 이 드림라이너 기종은 보잉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행기 사상 최초로 사용하면서 여객기의 연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골치를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열흘 사이에 4건의 사고가 났었고 그중 절반이 2건이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시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have a 6mm thick armor plate on the bottom of the car, and it actually punched through that armor plate and into the battery pack and crushed several of the battery cells. It took several minutes, but eventually those cells caught fire, and a few of the modules of the battery pack burnt. So that's what happened. But the driver was able to pull over to the side of the road, get out, and call the fire department, and there were no injuries or anything. And I should point out he's bought another Model S. Okay. Committed customer. Martin Winterkorn, who knows a bit about making cars, being the boss of VW, said he was startled. Those are the words that was the word he used, startled by the fire. Why do you think he was startled? I don't know, because VW has thousands of car fires every year. He's investing a lot of money in this technology. He says his is safe. Again, I don't know what the implication of that is. I mean, BMW literally has several thousand fires every year in their cars. VW, yeah. Yes. So I'm not sure I'd be startled by one in an electric car. Lithium-ion has been a subject of discussion this year, for obvious reasons with the Boeing story. Do you think that you are going to get extra scrutiny as a result of the technology that's being used? Like, clearly, you're not a Dreamliner, you're not flying up at 37,000 feet, but nevertheless, do you think the technology is more in the spotlight now than it probably has ever been in the evolution of the product? You know, whenever you've got a new technology, there's always more attention paid to it than current technology, and the standard of safety is higher for a new technology than for an existing technology. The issue with the Boeing lithium-ion pack was not that it caught fire, but that it spontaneously caught fire for no reason. That's probably the was issue. a reason. Yeah. There was a reason. Yeah. But it wasn't as though there was a crash or somebody shot it or anything like that. It was just in a normal flight, and it just caught fire. So, you know, in our case, it was hit by a large piece of metal at high speed. And if that were to have, say, punctured a gasoline tank or gasoline supply lines, the car would have been in a conflagration. It would have burnt to the ground.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의 성장이 꽤나 가파른 시기를 겪었음은 아마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2035년 발표라는 것은 2025년부터 벌써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달아오른 모습을 보여줬죠. 주가가. 니오 자체의 성장은 굉장히 빠르고 좋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알찬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죠. 10월에는 5,000대를 배송하는 등 8개월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고 SUV 시리즈의 성장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시트론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서 이 리서치가 발표되고 나서 니오가 15%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편하게 얘기 드릴까 합니다. 테슬라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2년 전 니오가 $7에 거래되고 있을 때에는 바이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 전망으로 볼 때 고평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은 $25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테슬라 모델 Y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래서 MIC라 그러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굉장히 조금 빡세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완곡하게 최대한 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테슬라의 브랜드와 중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지금 모델 Y에 대해서 가격이나 브랜드에 관심이 잘 없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브랜드와 가격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니오의 지금 SUV 시리즈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서는 모델 Y의 가격을 중국에서 향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SUV 시리즈로 잘 나가는 니오의 EC6와 그리고 ES6 시리즈가 이것이 좀 주문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지 분석가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여기에 티엔펑 리서치입니다. 여기 분석가는 중국의 모델 Y가 니오의 현실적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해당 추정치는 중국 내의 캐파나 램프업에 기반해서 보면서 이 비용 절감을 고객에게 계속해서 돌려주는 테슬라의 전략으로 하여금 지금 미국에서 $49,900 수준임에도 이것을 $41,000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 니오의 ES6 SUV가 $54,000대이므로 상당히 이 니오의 성장세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것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루시드 에어와의 가격 경쟁과도 꽤나 비슷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전기차로의 시장이 가속화되었고 멈출 수 없는 기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약간 불리시한 강세론자들의 이야기에도 꽤나 부합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트론 리서치가 공매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때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니오는 테슬라의 가치 변동에 따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여 왔으나 실제 기업 가치로 볼 때 EV와 세일즈를 비교해서 볼 때 테슬라는 9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니오는 17배에서 18배 거의 2배 가까운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리서치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또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돌아와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쉽도록 만드는 옴니버스 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홍보하고 나선 것인데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량이나 매장량에 대해서도 이전에 얘기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갖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에서도 메가팩의 공급 딜을 찾아 나선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에서도 테슬라의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었고 메가팩 배터리의 공급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협의하러 다닌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을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여러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넣느라고 조금 길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녹화 끝나고 감기약 먹고 좀 일찍 자면서 쉬었습니다. 응원의 글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